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벌써 한 두어 달 지났네요. 손정민, 한강에서 죽은 손정민 대학생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부모 입장에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빨리 잊어버리는 그 습성, 억울한 게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묻혀버리고 만일에 그 사건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죄책감도 뭐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죄도 덮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뭐 자식이 많지만은 세 명이나 있지만은 어느 하나 그 한 자식도 소중하지 않는 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손정민 군의 그 부모 생각을 하면은 참 너무나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아서 그 사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40년 전 4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생각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손정민 사건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정민이가 그 A라는 그 용의자 친구하고 술을 마시기 전에 친한 다른 친구하고 카톡을 했었죠. 뜬금없이 A가 갑자기 술 한잔 하잔다. 너도 불렀지 뭐 어떻게 이러면서 웬일로 걔가 날 불렀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걔는 사정상 못 나가니까 이제 정민이하고 얘가 이제 같이 만난 거죠. A라는 애하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A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술을 과하게 마셨어요.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마시니까는 이제 정민이라는 애가 술이 약했는지 이제 안 일어났고 만일에 그 이제 같이 술 먹다 뻗은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은 뻗었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친구하고 술을 먹는데 친구가 뻗었다. 도저히 안 일어난다. 내가 친구 집에 데려다 주든지 도저히 그게 좀 나도 술 취해서 힘들다 하면은 친구한테 친구 집에 전화를 걸겠죠. 친구 전화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쟤하고 얘가 같이 술을 먹었는데 얘가 지금 뻗어서 안 일어나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저 집에 전화를 해요. 자기 집에. 자기 엄마한테 얘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는 혼자서 집으로 가버려요. 혼자서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갔으면은 지가 얘가 A라는 애가 정민이 전화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전화 만일에 정민이하고 지하고 전화가 바뀌었다면은 자기 전화를 여러 번 정민이가 내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민아 너 지금 내 전화 가지고 집에 들어갔나 어떻게 하나 상식적으로 그 전화를 여러 번 하는 게 그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지 전화도 지가 가지고 있고 정민이 전화까지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전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제 알고서 전화를 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사실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혹이 생기게끔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해요. 다음에는 자기 부모하고 갑자기 또 나와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저 집에 갔으면은 자기 전화를 가지고 갔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아니면은 정민이 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정민이 부모 자기 가족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정민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같이 있다가 같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래 저는 간 줄 알고 했는데 혹시 집에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빨리 연락을 취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전화를 일절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나와 현장에 나와요. 그리고 뭔가를 뭐 수색을 했는지, 뭔가 증거물을 뭐 없애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러면서 또 그 새벽에 또 어디 외부로 또 서로 토가도 하고 이래요. 뭔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인지. 너무나 이상한 그 행동을 한 뒤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정민이한테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민이 아버지가 부랴부랴 찾으러 나오죠, 새벽에. 그 굴다리에서 만났어요. 너가 정민이 친구냐? 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지가 심지어 정민이 전화까지 가지고 있는 놈이. 아버지 이거 정민이 전화하고 제하고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정민이 전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냥 너 정민이 친구냐? 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지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얘가 정민이가 실종이 됐는데 이제 경찰에 수사를 당연히 하죠. 수사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당연히 얘가 실종이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졌으면은 같이 있던 놈, 사라지기 직전까지 같이 있던 그 놈을 의심을 해야 되고 전화를 찾아도 그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 움직임에 따라서 걔 집 위주로 모든 걸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현장 부근에서 한 열흘 가까이 한 7, 8일 정도 아마 이상 했을 거예요. 몇십 명을 동원을 해서 정민이 친구 핸드폰을 찾아야 된다면서 그 부근만 그렇게 뒤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배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엉뚱한 전화만 시큰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전폭됐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그 찾아도 없던 게 그 부근에서 바로 청소부가 발견을 했어요. 한 20일 정도 지났나요? 청소부가 발견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 바로 그 현장 얼마 떨어지지도 않는 그 장소였어요. 수십 명이 한 8일 동안 수색을 한 그 현장에서 결국엔 그 전화가 나왔어요. 친구 전화가. 그 친구 전화가 나왔는데 경찰 발표가 아주 웃기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혈흔이 없어서 의심되는 내용도 없고 해서 친구는 범인이 아니다는 식으로 했어요. 아니 어느 국민이 지 핸드폰을 가 정민을 때려서 그 숨지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국민 와 있습니까? 근데 경찰 발표가 혈흔도 안 나고 증거도 없어서 아무 것도 없었다.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놈은 이상한 게 왜 체면 수사에 협조를 안 하나 몰라요. 심지어 없어진 바로 그 직후에 용의자가 아니고 그냥 한번 참고인으로 와서 체면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 이랬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가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그 비싼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체면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그게 과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 그 아주 희귀한 일들만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낚시꾼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낚시를 하다가 또 정민이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혼자서 강으로 뛰어 들어가더래요. 그냥 휘적휘적 하면서 소리까지 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때 진짜로 그 장면을 봤으면 우리가 사람이 그것도 그 새벽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도 치고 또 그 촬영도 했을 거고 또 신고도 했을 거고 그게 누구나 지금 모든 국민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누구나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군중 심리로 내 말고 다른 사람이 했겠지 하는 그런 심리로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뭐 어떤 뭐 이야기를 이제 얘한테 그 A라는 놈 그 친구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고소 뭐 고발을 하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협박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유야무야 이러고 영부영 넘어가 버리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제파 사건이 있었어요. 한 40년이나 41년이나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삼성동 쪽에서 강남 그 삼성동 쪽에서 여대생이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된 거죠. 어느 공터인지 뭐 어디 하여튼 뭐 40년 전 사건이니까 저도 기억이 뭐 자세히는 안 납니다만은 그 사건이 이제 되니까는 용의자를 경찰에서 바로 이제 조사를 했겠죠. 이제 처음에 있던 용의자는 얘를 불러낸 정황도 있고 잠시 사귄 것도 있어서 이제 얘를 의심을 하고 이제 족쳤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처음에는 자백을 했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직후에 나는 진짜 범인도 아니고 단지 잠깐 만나고 걔는 집에 들어갔는데 나를 억지로 범인을 만드니까 너무 억울하다. 얘가 자살 시도를 해요. 이놈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는 경찰에서 뭐 다른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얘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요. 두 번째 나타난 용의자가 정재파라는 애는 이제 부자예요. 40년 전 그때 당시 젊은 애가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이랬으니까는. 근데 그 정재파라는 애 자가용에서 뭐가 나왔냐면 A 양이 죽은 사람 A라고 치면은 이 죽은 그 여대생의 혈흔이 나왔어요. 시트에서 혈흔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야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너 얘를 만나지 않았느냐 하니까 만났다. 어떻게 했나 이러니까 40년 전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이제 여자 집에 전화를 걸 때는 되게 여자를 시켜요. 뭐 아는 어떤 주위에 있는 여자를 시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순자라든지 뭐 춘심이라든지 하면 순자 좀 바꿔주세요 이래 이제 여자가 그러면은 누구냐 이러면 아이 친구인데요 뭐 아니면은 뭐 선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자를 바꾸면은 이제 다시 이놈이 받아서 야 어디로 나와라 어디 좀 보자 이제 이리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정재파 이거 젊은 숙모가 있었어요. 숙모가 얘 이제 그 실종된 이제 죽은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재파를 바꿔줘서 재파가 이제 얘를 불러내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 이제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내가 단정을 하냐면은 혈흔이 나왔고 불러냈고 그 다음에 정재파가 자백을 했어요. 말을 안 들어서 얘를 죽였다.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잡혀서 이제 그 자백을 다 해 이제 조서를 쓰고 이래 했겠죠. 해성같이 이제 그 정재파 집안에 그 아주 막강한 이제 파워가 등장합니다.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큰아버지나 뭐 무슨 할아버지 뻘이나 하여튼 대한 그 변호사협회 회장이 바로 이제 정재파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너는 입도 뻥끗 하지 마라. 응? 자백에 의해서 네가 억지로 말을 한 거다. 이제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얘 불러낸 게 뭐 불러냈던 사람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러니까는 누가 그러더냐. 이제 이 집에서 얘를 불러냈다 하더라.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 이제 저 숙모를 시켜서 불러냈다. 이제 자백을 했고 혈흔도 발견됐고 그렇게 다 된 거다. 이러니까. 이제 그 젊은 숙모 이제 얘를 이제 여대생을 불러낸 숙모가 이제 재파 집으로 전화를 걸어가 나는 재파 때문에 불러내 줬지만은 내가 일부러 거짓말했어. 난 그런 거 불러낸 적도 없다 이랬는데 말이야. 왜 뒤에서 나를 불러낸 사람은 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냐. 나는 재파를 위해 거짓말까지 해줬는데 이제 이런 이제 전화를 경찰에서 도청을 합니다. 불러낸 게 사실 아니냐 이러니까는 불법 도청이다. 불법 도청으로 해서 이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이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 도청에 이제 강압 수사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건을 이제 6개월 정도 끌었어요. 6개월 정도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 막강한 집안에서
변호사를 총동원해서 하니까는 결국에는 6개월 만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무혐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죄파라는 애가 풀려났어요. 뭐 그 뒤에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손정민이라는 이 똑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이렇게 영리한 이런 그 참 착한 애가 친구가 환자나자고 불러내가지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만에 시신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경찰의 조사라는 거는 형편없이 하고 결국에는 가장 그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무죄로. 그리고 유야무야 이 사건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40년 전에 정재파 사건하고 손정민 사건 이게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건이 또 우리 국민들한테서 관심을 그렇게 받다가 결국에는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유족들의 한도 풀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묻혀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손정민 사건과 정재파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